안녕하십니까.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네. 가끔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눈 수술을 2번을 받았는데 네. 처음 수술을 받고 나서 괜찮다고 경과가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안과에 가서 정기 검사를 받는데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고민과 예를 들자면 또 다시 눈이 나빠져서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나 또 깊게 생각을 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들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스님께서는 만약에 제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하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는 정신작용이에요. 네. 누구나 다. 시험 치기 전에 어때요? 잘 못 칠까 싶어서 조마조마하고 또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잘못될까 싶어서 오늘 잠 못 이루고 마이크 들고 일어나면 뭐 혹시 실수할까 싶어가 덜덜덜덜덜 떨려가 아까는 분명히 좋은 생각했는데 생각도 안 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서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면 혹시 교통사고 나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교통사고가 한번 나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차 탈 때마다 또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런 게 보통 사람보다 더 심한 거예요. 연애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다른 사람 또 배신하면 어떡하나 이게 또 심해지고 아까 저분 질문하는데 자꾸 자기를 배신했다 이런 사람은 사람 만날 때마다 또 배신하면 어떡하나 이런 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건 정신작용 자체가 그런 경험을 하면 그런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뱀에 한 번 물린 사람은 다음에 소풀 같은 거 베거나 뭘 할 때 뱀에 물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걸 이제 옛날에는 그냥 근심 걱정이 많다 이랬는데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심하다.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 이제 트라우마라 그래요. 정신적인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한번 다쳤으면 이렇게 평상시에 괜찮다가 날이 꾸르무리 하거나 이러면 욱신욱신 쑤시고 이런 건 몸에 옛날에 다신 상처가 이렇게 재발하듯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자기가 경험한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일어나는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 머릿속에서 작용을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화면에서 그게 컴퓨터 화면이든 TV 화면이든 영화 화면이든 화면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눈물 흘릴 때가 있죠. 왜 흘리지? 불 딱 끄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의 그림자밖에 아니잖아. 근데 왜 울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죽은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 골똘히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영화를 이렇게 집중해 있으면 그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뭐 설거지 해가면서 희끗희끗 이렇게 보는 거는 내가 어디 껴있다 설거지 하는데 지금 현실에 껴있고 그건 희끗희끗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희끗희끗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장면이 저 죽는 장면인가 그냥 이러지. 근데 그걸 골똘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죽는 장면이 요 머릿속에서 현실로 내가 느껴져요.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직접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이 이 머리에서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에 나올 때
내가 커피 끓인다고 물 끓인다고 가스불을 올렸다가 내가 안 끄고 왔나 지금 이런 생각이 강의 듣다 갑자기 들어. 아무도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럼 지금부터 불안해지나 안 불안해지나? 불안해져요.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해지는 거는 이 머릿속에서 작용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사람은 그게 팍 폭발해가 집에 불이 나는 생각이 앉아있으면 계속 연상이 되면 결국 강의 못 듣고 어때요? 집으로 가야 돼요. 집에 가서 방문 열고 들어가 보니 불 딱 꺼져 있고 아무 문제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정신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자꾸 상상을 하면,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마음에서 뭐가 생긴다?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 초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생각을 자꾸 한다 앉으면, 그때 엄마 야단쳤지, 그때 뭐 어쨌지, 네가 날 때렸지, 돈 네가 빌려가고, 아까 저도 얘기했잖아, 빌려가고 안 갚았지, 이러면 그 얘기를 할 때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혼자 살면 막 울먹거리는 거 왜 그럴까? 이 머릿속에서 그때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영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눈 감고 있을 때 주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은, 명상할 때 그건 평균적으로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고, 저 미래 이런저런 애가 크면 어쩌지, 뭐 남편이 뭐 바람 피우면 어쩌지, 뭐 자꾸 옛날, 자꾸 미래 생각이 자꾸 많이 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심리가 불안 초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껴 있어야 한다. 지금 여기, 시간적으로 지금, 공간적으로 여기에 내가 껴 있어야 돼. 그래서 숨이 나갈 때는 날숨을 알아차리고 숨이 들어올 때는 들숨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과거 생각하거나 미래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경에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렸었고, 이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었고, 현재는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찰나 지나가면 이미 과거요, 찰나 저는 이미 미래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찰나 여기 끼어 있어라. 그러면 괴로울 일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다. 그러니 자기가 그걸 딱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불안하다 하면 내가 상상 속에 빠졌구나, 이렇게. 내가 괴롭다 하면 옛날 필름 돌리고 있구나. 알았어요? 지금 아까 질문하면서 다 옛날 필름 돌리잖아. 어릴 때요 남편이 어쩌고 애가 말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옛날 필름을 돌려가 보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당신 나이도 아직, 나는 60 몇인 장인 30 몇이고 옷도 나보다 잘 입었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그만하면 됐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의 고민은 옛날 필름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 생방송은 안 보고 내 녹화 방송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누구나 다 이 자동으로 녹화가 된 게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꺼야 돼요. 채널을 딱 꺼야 돼. 채널을 돌려야 돼. 채널을 돌리는 게 뭐예요? 그 생각이 나면 탁 딴 생각을 해요. 벌떡 일어나든지 가서 운동을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다른 책을 보든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으로 이렇게 그 늪에 빠져들듯이 생각이 빠져들어요. 그럼 그 속에 완전히 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앉아있는데 그 사람은 그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경험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나 하면, 이제 뱀한테 물렸다. 그러면 또 뱀한테 물리면 어떨까? 이러면 트라우마가 되고, 뱀한테 물려봤더니 뭐 안 죽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뱀한테 직접 내가 물려봤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대. 뭐 병원에 가서 뭐 치료받으면 되대. 괜히 한 번도 안 물려본 사람은 물리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데, 물려본 사람은 안 죽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사람들도 또 나면 어떨까 이러면 트라우마고, 한번 당해봤는데
뭐 조심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경험화시키는 거. 자기가 일어난 일을 뭐화시킨다? 경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다 이게 트라우마, 상처화해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해가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데 경험화시키면 어떠냐? 앞으로 사는데 나한테 자산이 돼요. 그거 내 해봤는데 안 죽더라. 그거 뭐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뭐 나를 좋아하다 가고 좋아하다 가고 좋아하다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한 사람은 한 3번 4번 바꿔보니까 사람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내가 좀 경험을 터득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 만나봤잖아. 이게 다 복이에요. 왜 웃어? 아니 처음에 한 사람 만나가 연애가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한 사람밖에 모르잖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것저것 바꾸면 바람났다 그러잖아. 도덕적으로 비난받는데 지가 알아서 적당하게 떠나주고 하니까 나는 욕도 안 얻어먹고 동정 받으면서 나는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귈 권리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남편 죽고 막 울면 뭐 이렇게 가서 뭐 괜찮다 이래도 뭐 스님 몰라요 이래 자꾸 울어서 하면 내가 귀에 대놓고 이러지. 닌 좋겠다. 시집 한 번 더 갈 수 있네. 남편이 죽었다는 건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죽었잖아. 그래서 나한테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 스님처럼 혼자 살 권리도 생겼고 또 결혼하고 싶으면 뭐다?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전에 술 먹었다면 이제 안 먹는 남자를 구할 수도 있고, 전에는 인물 보고 했는데 인물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겼고, 그러니까 경험화시키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수행입니다. 이거를 빚으로 안을 거냐, 이거를 자산으로 간직할 거냐 하는 거는 그거를 경험화할 거냐 상처로 간직할 거냐는 문제예요. 자기는 지금 상처로 간직하고 있으니 인생의 큰 빚이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큰 장애가 될 거예요. 그래 좋으니까 많이 들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자기가 들고 다니겠다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행동이 제 의식하는 좀 의식하지 못한 채 쉽게 말을 하고 쉽게 행동하고 그러는 것들이 좀 나타날 때마다, 특히 시댁에서 막 방문을 했거나 그랬을 때게 내가 이 말을 안 했어도 되는데 이런 말을 했거나 이럴 때 정말 화가 나고 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지혜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아랫동서와의 갈등인데, 여태 이제 결혼 7년 차고 바로 3형제 중에 그러니까 맏며느리고요. 이때까지 이제 동서가 들어와서 계속 지켜봤고 나아질 거다라고 계속 이렇게 기다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참고 견딜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니까 아이들이 오랜만에 명절에 만나면서 부딪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싸울 때 그 조카가 그 제 딸보다 1살 어린데 이 누나를 때릴 때, 그럼 저는 때리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애를 가르쳤고, 근데 이제 동서는 먼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애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나가 얘를 때리게끔 해서 때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때리는 거는 잘못된 거니까 그건 좀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 뒤에 또 명절에 또 싸우다가 또 제 딸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 동서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길래 참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좀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좀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질문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안 해야 될 말을 어떤 말을 했는지를 말해봐요. 한 예만 들어서. 그냥 뭐 그냥 그 기분에 흥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말을 했다는 거는 그렇죠. 그게 속마음이란 얘기예요. 예. 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속에 불만이 있으면 농담 삼아 하는 말 속에도 농담 속에 빼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 그 가시가 있다 이런 말 하듯이 나오는 거고, 자기가 좋으면, 상대가 좋으면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을 안 하려고 자제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든지 하니까 그건 꿈하고 똑같아요. 꿈에 여러분들 이성적으로는 외간 남자를 좋아 못 하잖아. 이렇게 바깥에 현실에서는 좋아하면 안 되잖아. 꿈에는 좋아해야 안 해요? 좋아하잖아. 꿈에 좋아하다가 눈 떠보면 꿈이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주로 이럴 때 무의식적으로 했다, 나도 모르게 했다. 아시겠어요? 네. 무의식적으로 했다, 나도 모르게 했다, 또 뭐라고 했다? 습관적으로 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건 의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의식하지 못하고 한 말을 무의식적으로 했다, 습관적으로 했다, 나도 모르게 했다. 이 모른다는 게 의식이 몰랐다는, 그게 우리들의 잠재된 무의식에서 나온,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속마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속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걸 보고 후회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이런 게 내 속에 있었구나 하고 아는 기회로 삼으면 되지. 나도 모르게 딱 태어날 때 내 마음에 이런 불만이 있었구나, 이런 좋음이 있었구나, 이런 게 나도 의식하지 못한 내 내면에 숨겨진 게 있었구나 하고 자기를 자각하는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되죠.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는 하나의 기회로 삼아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자기 말 속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동서를 이렇게 아래 동서를 좀 지켜봤더니 문제가 참 많은데, 이게 하면 좋아지나 봐도 별로 개선되는 게 없다. 그건 벌써 아까 그 옆에서 질문한 것하고 똑같지. 그 동서를 고치려고 하잖아. 저건 네 잘못됐다, 고쳐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는 그 인간대로 살지 내 생각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하고 자란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들도록 행동을 하겠어요? 어떤 건 들고 어떤 건 안 들지. 그러니까 그건 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때리는 게 문제면 동서가 애를 야단을 쳐주기를 바라지 말고 애를 안 데리고 가든지, 애를 데려가서 때리면 내가 딱 그냥 내 애니 따지 말고 애를 딱 잡아가지고 그래 때리는 건 안 돼. 알았지? 이래가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다음에 뺨때기 한 대 탁 때리고, 그래 때린 니는 어떻게 좋으나? 기분 좋아? 울면 그래 봐라, 니도 누나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동서가 뭐라 하면 그래 뭐 애 교육상 했다, 이렇게 종수한테 욕 좀 얻어먹으면 되고, 뭐 남편이나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막 그 얘기를 해도 뭐 애 교육상 제가 좀 했습니다. 이 바보야 왜 그렇게 하냐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여보 미안해. 그런데 뭐 교육상 그렇게 그거 다 조카한테 내 아인데 교육상 했다. 이럴 때 이제 내가 나를 정직해야 돼요. 내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때리면 그건 이제 싸움이 돼요. 내가 그때 애들까지는 저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 어린애들이 그게 뭐 크면 그게 어른이지 애라고 할 거 뭐 있어요. 그죠? 애 때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했다. 그냥 지나가도 되고, 아무리 어린애지만 저건 좀 아니다 싶으면 네 따르지 말고 딱 불러서 야단을 치면 되지. 애야,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란다. 이렇게 딱 해가 하면 되지. 그거를 제 엄마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항상 자기를 봐야 돼.
그때 자기가 지금 화가 나는 걸 참고 있거든요. 그 만약에 스님이 얘한테 야단쳐라면 자기 성질을 부려버린단 말이에요. 참고 참다가 성질을 부려버리면 자기가 득점을 못하지. 아따, 형님 성질 더럽다. 애 키우는 사람이 남의 애라고 막 때린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사이가 더 벌어지지. 그러니까 야단을 쳐줘도 그 성질을 내지 말고 자기가 성질이 딱 나면 방에 가서 절을 해야 돼. 그걸 보고 성질이 나면 어쨌든 아무리 부당해도 성질이 나면 누구 문제다?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성질이 나는 게 아니라 애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아이고 쟤가 우리 조카가 저렇게 버렸다면 나중에 나쁘겠다 하면 얘야 그렇게 때리는 거 아니란다. 내 애를 때렸기 때문에 성질을 내지 말고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란다 하고 얘기하고 그래도 나중에 말을 안 들으면 딱 더 방법을 연구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저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잘못하면 이제 애 싸움에 어른 싸움 되는 것도 다 옛날에 성질 내서 그렇잖아요. 애들끼리 소소한 걸 듣고 성질이 나가가지고 애를 두드려 패고 그럼 니는 잘했나 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붙으면 이제 평소에 불만이 다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애 처음에 상대편 애 나무래다가 그 다음에 그래 네가 그러니 애도 저렇지 이제 이래 시작해가지고 이제 평소에 불만이 다 튀어나오면 이제 대판 큰 싸움이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커지면 머리카락이 잡고 싸우는 꼴이 나니까 그건 성질이 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야단을 쳐야죠. 타일러 줘야 되고 야단을 쳐야 된다. 그래서 명절에 이번 설에 그런 일이 터졌는데 네.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막 아무것도 좀 가벼운 일을 화를 내고 막 아이들한테 막 심하게 뭐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성질이 스트레스가 나니까 이 바보야 왜 맞고 있는데 때려버리지 이런 예.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참 그게 어른이야 어른이.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모르고 애한테 했었는데 신랑이 왜 그러지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짚어봐라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거기서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절에 100일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처음엔 다른 원인으로 이렇게 기도를 가게 됐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지혜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 동서에 대한 감정, 분노, 이렇게 화남 이런 거를 이제 절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이 사라질까, 동서를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느낀 거는 불쌍하게 여기는 거, 처근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게 되더라고. 이런 방법은 괜찮은 건지.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죠.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그건 기독교식이지. 용서해 준다는 건 기독교식이야. 용서 안 해주는 것보다는 해주는 게 낫나 안 낫나? 훨씬 나아요. 해결은 돼. 그러나 거기에는 용서해 준다는 말 속에는 상대가 잘못했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 그러니까 불교식은 상대가 잘못했다는 그 자체를 버려야 돼. 서로 다르지 상대가 잘못한 건 아니야. 서로 다를 뿐이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말의 이전의 문제로 돌아가요. 서로 다른데 내가 내 중심을 갖고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고 생각한 데서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네가 틀렸지만 내가 봐주겠다. 불쌍한 존재니까 아이고 여복하면 그러겠나 봐주겠다. 이런 거는 이미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는 전제 위에 서 있거든요. 공의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중심에 세우고 보니까 저게 잘못된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를 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고맙습니다, 스님. 네.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들으셔갖고요. 네. 지금은 새롭게 살아요. 그것도 너무 또 행복하고 이 절을 빌려서 스님께 꼭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요즘에 또 이 허랑방탕하게 살 때보다가 너무 즐거우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주위의 사람한테 스님의 말씀을 제가 또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듣더라고요. 그게 제일 좀 이렇게 조금 고민스러워요. 좀 제 얘기를 좀 들어줘갖고 내 친구한테도 그러고 주위에 뭐 처제한테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스님 말씀 너무 좋은데 말이에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스님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 감동을 못 받더라고요. 매일 스님 말씀을 유튜브 뭐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뭐 제 질문은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고요. 제 말을 좀 이래 좀 들어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네. 좋은 질문인데 네. 그거는 북한 가서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북한의 지도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네. 북한은 지도자가 얘기하면 밑에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듣죠? 예.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그걸 물어봐야지 제가 대답할 수는. 우리 정토에는 제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 딸한테도 가끔 이야기를 하면은 똑바로 안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들어줬으면 너무 좋은데. 네네네. 아주 좋죠. 예. 근데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게 무슨 근성이냐? 독재 근성이라고.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독재 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자기는 독재 근성이 좀 있는. 저는 꼭 그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좀 많이 어떤 좀 들어줬으면 거는 좋겠는데. 내가 교회 예. 다닌다고 다른 사람 보고 교회 다녔으면 예. 좋겠다. 내가 자리 다닌다고 다른 사람도 자리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법문스님 법문 좋다고 니도 좋아했으면 좋겠다. 내 강아지 예. 좋아한다고 니도 강아지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독재 근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강아지를 너무 이뻐하고 좋아한다. 근데 강아지를 좋아 안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어쨌든 집에 강아지 키우거나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내리세요. 강아지 이렇게 막 집에서 키우는 게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양이 키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강아지 좋아한다고 다 강아지 좋아할 수도 없고 내가 강아지 싫어한다고 다 강아지 싫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 좋아하니까 너도 강아지 좋아해라. 어떻게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걸 독재근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강아지 싫어한다고 강아지를 어떻게 방 안에서 키우냐. 침대에 올라오고 털 빠지고 지저분하게. 이런 거를 독재근성이라고. 자기는 지금 독재근성이 좀 있어요. 근데 법륜스님 법문은 독재근성을 버려라고 하는데 그 자기 지금 좀 거꾸로 하고 있는데 법륜스님 법문이 좋았다니까 뭐가 좋았는지를 모르겠어. 왜 좋은 얘기를 왜 안 듣느냐. 저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그 법륜스님 법문을 네. 잘못 듣고 계세요. 따님이 법륜스님 법문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아빠식으로 법륜스님 법문 듣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법륜스님 법문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냥 자기가 네. 물으면 아빠는 요새 뭐 때문에 즐거워? 이러면 그냥 뭐 세상이 즐겁네. 그건 전에는 안 그랬잖아. 요새 법륜스님 법문 듣고 생각을 좀 바꿔서 무슨 법문인데 글쎄 내가 말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고 니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하여튼 그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네. 자꾸 이렇게 요구하면 그걸 이제 강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사상, 이념, 믿음, 종교, 신앙, 사상, 이념은 자유다. 이게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는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건 좋아요. 내가 좋으면 되고. 그 제가 만약에 채식을 한다고 여러분께 다 어떻게 채식을 좋아할 수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또 반대로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이 맛있는 고기를 왜 안 먹노 바보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다 자기 식성이 따로 있고 자기 취미가 따로 있고 자기 좋아하는 게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지 남에게 행복해라고 그것도 강요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증문즉설을 하는 이유는 물으면 제가 대답하지. 길 가는 사람 보고 인상 좀 패. 너 왜 그래? 불행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물으면 그 물음에 따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물으면 얘기하고 그것도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읽어라 봐라 이러면 안 되고 아빠는 어떻게 해서 좋았어? 그러면 나는 이거 듣고 좋았다. 이건 안내예요, 안내. 강요가 아니고.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불교입니다. 아, 제가 절에 가도 됩니까? 아, 제가 안내해 드리죠. 이래야지. 이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그 자기 법문 그걸로 들었어. 아니 그 좋은 얘기를 왜 안 된다? 계속 잖아, 계속. 네. 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으네요, 저. 그러면 이제 법륜 스님 자는 빼세요. 자기 얘기 그냥 하지. 그럼 법륜 스님 법문하고 정반대로 자기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내만 하지 요구를 하면 안 된다. 안내만 하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건 제가 북한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1,000원이면 3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인도 아이들이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합니다. 1,000원이면 5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팜플렛을 내가 뿌리는데 길거리에서 주면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안 받아가는 사람 많죠. 안 받는다고 내가 어떻게 이걸 안 받을 수가 있느냐. 또 보시암에 1,000원 내라는데 1,000원도 안 내고 간다. 그 옆에 아이스크림 가가 있는데 거 가서는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는데 1,000원도 안 내고 간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독재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내만 하지.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자유다?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나타나서 그 사람 인생에 지금 간섭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걸식하러 갈 때도 남의 집에 가서 음식 좀 주세요 하면 거지예요. 주세요 하면 안 돼요. 주세요 하는 거는 엄격하게 말하지만 요청이지만 그거는 강요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다만 거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릇을 들고. 그럼 그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좀 주면 좋겠다 하면 주고 뭐 줄 필요 없겠다 하면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서 있는다. 그러니까 뭘 주세요 하면 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자꾸 요구하면 안 돼요. 아주 그것이 점잖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경전에 보면 수행자는 어떻게 되냐. 밥 준비해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어라 이러면 안 돼요.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식사가 준비됐으니까 먹고 안 먹고 누가 결정을 하는 거다? 본인이 결정을 하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초대했을 때 와서 뭐가 하냐? 부처님 때를 아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지금 무슨 때가 됐다고? 밥 먹을 때가 됐다. 때를 아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걸식도 사람들한테 얻어먹지만은 때에 맞춰서 얻어야지 때를 넘기고 얻으면 안 돼요. 그래서 12시 이후에 밥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인도에는 보통 아침을 10시쯤 먹거든요. 9시, 10시 이때 먹어요. 그러니까 늦어도 12시 넘어서 먹는 거는 대중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래 거지가 와서 이렇게 음식을 국을 할 때 우리 어른들 하는 거 옆에서 가만 보면 이러거든요. 아직 우리도 밥을 안 먹었는데, 아직 어른한테 밥도 안 퍼드렸는데 앞에 와가지고 밥 주세요 이러면 요거도 먹어야 하는데 먹어. 요거도 먹어. 그러니까 너무 일찍 와도 요거도. 밥 먹고 다 치웠는데 와가지고 밥 달라 그래도 이것도 요거도 먹어. 그러니까 밥을 얻어 먹으려면 때를 맞춰야 돼요. 언제 때? 밥 먹고 있을 때. 밥 먹고 있을 때 딱 오면 먹던 밥에 한 숟가락이라도 줘야 안 줘요? 줘요. 이건 아무리 음식이 없어도 먹던 밥을 반 숟갈 잘라서라도 주게 돼요. 그리고 이건 비난을 안 합니다. 이게 때를 알아라. 그 자기가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되고, 그거를 부드럽게 하는 거를 요청이라 그러고 세게 하는 거를 강요라 그러는데, 그게 부드럽든 세게 하든 그건 요구예요, 요구. 그러니까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안내를 해야 된다. 안내.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저는 갈등 상황에서 늘상 마음이 좀 힘들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같은 부서 이제 부장 선생님과 상담사 선생님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데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 상담사 선생님이랑 제가 하는 일이 겹쳐 있는데 그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여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려고 하는데도 그 상황만 되면 제가 불편하고 분별심도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좀 오래 알아온 그 상담사 선생님과는 이 과정에서 좀 거리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좋기는 한데 상황 설명이 추상적이라서 설명하기가 도움을 주기가 참 어렵네요. 이게 나하고 상담사 선생님하고 갈등인지, 상담사 선생님하고 부장교사하고의 갈등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게 요지인지,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부장교사하고 상담선생하고의 갈등을 보는 게 내가 불편하다. 또 나하고 상담사 선생하고 관계도 의견 일치가 안 돼가 불편하다. 이제 이런 것에서 두 가지 다인지 어느 한 가지인지 이것도 불분명하고, 두 번째는 왜 불편한지를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갈등 때문에 내가 불편한지를 말을 안 하니까 여기서 특별히 해줄 대답이 없어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좀 도움받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중간에서 그냥 제가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많이 올라오는 게 되게 큰 제가 고민인데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도 아이들이 좀 크게 갈등한다는 상황만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고 이러면 그 상황에서 제가 많이 좀 놀라고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도움이 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서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제가 계속 좀 힘든 마음이 이건 이제 병이지 뭐. 그럼 이제 어릴 때 원인을 굳이 구명한다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콘솔 쥐고 차우면 애들이 불안해가 울잖아요. 이런 것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서 누구든지 두 사람 사이에 갈등만 큰 소리만 나면 그것이 부장하고 상담사든 애들 형제간에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싸우면 이제 이게 불안하다 이러면 그건 어릴 때 형성된 트라우마예요. 자기가
뭐 어릴 때 트라우마를 가질 만한 게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주로 엄마 아빠가 큰 소리치고 차오고 뭘 집어 던지고 이러면 애들이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 막 울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러면 대부분은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형성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큰 소리만 쳐도 막 불안하고 몸이 절리는. 요 있는 젊은이들도 우리도 같이 살아보면 누가 큰 소리 치면 막 쭉 그러더라. 겁이 나가 막 덜덜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보고 야단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큰 소리만 치고 꽈물 찌르고 이런 막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있다. 왜냐면 어릴 때 받은 트라우마예요. 그럼 그 트라우마를 치유를 해야지. 지금 이 뭐 부장 선생님이 문제도 아니고 애들 문제도 아니고 자기 트라우마가 이런 환경에서 점유하거든요. 이런 트라우마가 없으면 부장 선생님하고 상담사하고 싸우면 뭐 그냥 뭐 좀 불편하지만은 뭐 밖에 나가버리든지 뭐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저끼리 싸우는 거니까 뭐 이렇게 적당하게 지나가고 애들도 싸우면 그냥 엄마가 불러가지고 뭐 어지간하면 놔두고 심하면 불러다가 야야 누구 이렇게 형제간에 싸우면 어떡하냐 이렇게 좀 말리든지 다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막 그 큰 소리만 들으면 벌써 불안하고 막 어쩔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대부분 트라우마예요.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치유를 하려면 만약에 이제 어떻게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릴 때 엄마 아빠 싸우는 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상황에서 되게 오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절을 하면서 네. 이제 하루에 300배씩 100일간 먼저 해봐요. 다리가 좀 아프도록 절을 하면서 엄마 아빠는 둘이가 막 큰 소리치고 싸울 때는 어떨까?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안 싶겠지. 살고 싶은, 네. 근데 안 살라니까 또 누가 눈에 밟힌다. 자식들이 그래. 밟을 거. 자기들 때문에 싸우다가도 살고 또 자식만 생각 못하고 또 지 성질이 있다 보니 또 부딪히면 싸우고 또 자식 때문에 살고 이러니까 엄마는 자기를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없었으면 아직 그만 니하고 안 살겠다고 집 나가보면 끝인데 애 때문에 못 나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나는 어릴 때 그걸 모르니까 왜 엄마 아빠가 싸우지 하고 미워만 했지. 그 싸우는 속에도 나 때문에 살았다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부지간에 싸울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자기도 지금 큰 소리치고 싸우면 애들이 불안해가 한쪽 구석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싸울 때는 애가 그런지 생각이 드나 안 드나? 안 들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성질 못 이겨서 그냥 싸운 거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른 같았으면 결혼해서 살면 싸울 수도 있다. 아이고 저거 둘이 싸우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놀자. 현명하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으니까 어린애는 어리석잖아. 어리석으니까 거기서 불안 초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긴 건 맞는데 엄마 아빠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게 책임이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절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힘들면서도 저를 위해서 살아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어리석어서 몰랐어. 엄마 아빠를 많이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 아빠가 자기들 두 부부는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자꾸 감사 기도를 하면 이 트라우마가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부장 뭐 상담사가 뭐 싸우니 그런 건 신경 쓸 것도 없어.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신경 써야지.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저기 싸우고 신경도 안 써. 자기는 지금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만 들어도 막 덜덜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자기 트라우마를 먼저 치유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네, 잘하겠습니다. 네.